24년째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동안 16만 8천여 건의 상담을 했고요. 2022년에만 13,198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5천만 원 예산을 줄이고 8개 지청에서 1,790건의 상담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산을 45%로 줄이고 상담은 14%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에 맞서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시위, 인증샷 남기기, 1만인 선언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여성 노동자 최후의 보류,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동 주최로 15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줬고요.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를 막겠다는 연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만인 선언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고용평등 상담실이 꼭 존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 민간 고용 상담실을 지속해야 할까요? 우리의 상담은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밀착 지원으로 여성 노동자와 끝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사내 자율적인 해결을 통해 문제 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했고 밀착 상담을 통해 행정, 사법기관을 통해서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였고 고용노동부가 불인정 종결 처리된 사건이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바꿔냈으며 연대의 힘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와 사업장과 사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담을 하면서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여성 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노동환경, 조직 문화를 무수하게 바꿔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상담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해서 사건 처리와 2차 피해가 무수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서 담당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으로 매뉴얼로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에게 온전히 받아 안아야 합니다. 여성 노동자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는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상담실을 폐지하고 직접 상담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24년 동안 상담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올해로 24년째 상담 활동가들과 기관이 헌신적으로 운영해왔던 고용평등 상담실을 상담실 존치는 그동안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이며 1만 700여 명이 넘는 선언에 참여한 국민들이 우리에게 국회에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를 꼭 막아야 한다는 연대와 지지의 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를 꼭 막아내겠습니다. 그날까지 감시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로 10수년 일을 하면서 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의 기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도움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이 방향, 예산은 절반으로 깎아버리고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모든 사업을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족한 세수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그냥 꽁쳐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노동자들은 이분들을 정말 이 민간에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20여 년 이상 정말 실질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아마 짧으면 30분에서부터 1시간, 길면 2~3시간 이상, 그리고 더 길게는 진호의 중노위까지 또 고용노동부 상담까지 그 모든 일들을 이 상담실에서 함께 해주면서
조금씩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내지는 개인의 고통, 어려움,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또 직장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아주 정의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마 고용노동부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직접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도움을 받고 직장생활을 계속 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십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권리구제도 받지 못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찾아가면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한계가 있고 뭐 3-4시간씩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그 상담을 다 감당해 내겠습니까? 그 공무원 숫자 갖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일 테고요. 결국은 이 상담실로 이 고평 상담실로 또 보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또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노하우,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더 빠르게 또 현실에 맞게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일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한다면은 그 많은 수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취약계층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운 문제들, 이 사각지대 해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법을 찾고 또 정부도 이렇게 예산 삭감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과 함께 연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정부의 역할, 기조 변화입니다. 저희 황노위에서도 그리고 또 그 예결위에서도 열심히 그 역할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평등 상담실을 찾아왔던 내담자들이 보내주신 많은 후기 중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내담자 입장에서 의미를 잘 말씀해 주신 후기를 대독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항의하고 맞서려던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고 법도 우습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자신도 인식도 못한 채 그런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 말문이 막히는 그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요? 고용노동부의 조사관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객관적이어야 할 자신의 직무 때문인지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더 용감하지 못했는지, 왜 더 현명하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는 말을 저도 모르게 하다 보면 당한 사람 스스로가 문제인 듯 느껴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게 피해자들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시간이 지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눈물만 흘리는 이유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어느 만큼의 시간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말을 재촉하지 않으셨고 충분히 말하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덕분에 사건을 진행함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고용평등 상담실이 없어 부산까지 오가야 했는데 이마저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억울함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처지를 이해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하는 조사관과 다르게 선생님은 저의 처지를 이해해 주셨죠.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선생님의 기함을 폄훼하고 누군가 우리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 고마움과 애틋함은 선생님께 닿았으면, 그래서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평등 상담실이 내담자와 함께 성장해온 시간 24년,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마주했고 함께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그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회사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바꿔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평등 상담실은 이제 더 이상 내담자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가부장제와 싸우고 성차별적 관행을 거부하며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쌓아온 상담실의 가치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폄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1만인 선언문 고용평등 상담실을 존치하라. 고용평등 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여성 노동자와 함께해왔다. 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성차별과 부당한 처우를 받은 피해자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고용평등 상담실이다. 고용평등 상담실은 피해자와 밀착 지원하여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점검하고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어 사업주와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성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제도를 바꾸는 등 사회 변화에 앞장서 왔다. 정부는 현재 전국 1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을 8개 지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해 없이 24년간 현장을 지켜온 민간의 노력과 역량을 무시한 채 예산 얼마 절감, 상담 건수 얼마라는 주판 튕기기, 탁상 공론으로 여성 노동자 최후의 보루인 고용평등 상담실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시민의 노동권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과 사회 문화 등이 얽힌 다층적 문제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사회 전반의 성찰과 변화를 요구받는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여성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 여성 노동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터, 성평등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평등 상담실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의 안전망이다. 게다가 꼭 필요한 영역에서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크다면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오늘 전국 고용평등 상담실 네트워크와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가한 1732명은 고용평등 상담실 폐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고용평등 상담실 존치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